1945년 10월 6일 시카고 컵스의 홈구장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월드 시리즈 4차전. 홈에서 열리는 월드 시리즈인 만큼 컵스의 열성 팬이었던 빌리 시아니스는 자신이 아끼는 애완염소 머피와 함께 경기장을 찾았는데, 경기가 4회를 넘어가던 시점 그에게 컵스 구단주 필립 K 리글리가 찾아옵니다. 리글리가 찾아온 이유는 바로 염소가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즉각 경기장에서 나가달라는 것. 머피의 티켓까지 구매해 정당하게 입장한 시아니스는 이 같은 리글리 구단주의 요청을 당연히 거절했지만 그는 결국 안전 요원들에 의해 경기장에서 쫓겨나고 마는데요. 자신을 향한 구단의 처사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아니스는 당신들은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 질 것이고 다시는 월드 시리즈에서 이기지 못할 거야. 내 염소를 모욕했기 때문에 다시는 리글리 필드에서 월드 시리즈가 열리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저주를 퍼부었고, 시아니스의 바람이 통하기라도 하듯 그의 월드 시리즈에서 3승 4패로 패배한 시카고 컵스는 이후 우승은커녕 월드 시리즈 문턱조차 밟지 못하게 됩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저주, 염소의 저주가 걸린 것입니다. (1984년) 새로운 컵스의 주인이 된 기업 트리뷴 컴퍼니는 저주를 풀기 위해 사망한 빌리 시아니스를 대신해 그의 조카 샘 시아니스와 염소 머피의 후손 염소를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초청해 극진히 대접하며 빌리의 영혼을 달래려 했지만 이는 소용이 없었고, 이후에도 번번이 월드 시리즈 문턱에서 좌절하며 저주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저주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2003년 플로리다 말린스와 격돌한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5차전까지 3승 2패로 앞서며 시리즈 승리에 단 1승만을 남겨뒀던 시카고 컵스. 그들은 시리즈를 끝내기 위해 당시 시즌 18승을 거두며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른 마크 프라이어를 6차전 선발로 내세웠고, 프라이어가 기대에 부응하는 호투를 펼친 덕분에 시카고 컵스는 7회까지 3대 0으로 리드하며 월드 시리즈를 눈앞에 두는데요. 월드 시리즈까지 아웃카운트를 6개 남겨둔 8회 초 말린스의 공격에서 루이스 카스테오가 친 공이 좌측 파울 지역으로 날아가는 순간 좌익수 모이세스 알루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공을 관중 속에 있던 스티브 바트만이라는 컵스 팬의 방해로 인해 놓치고 말았고, 이 상황 이후 잘 던지던 프라이어가 심리적으로 흔들리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연이어 등판한 구원 투수들까지 폭발한 말린스 타선에 붕괴되며 결국 컵스는 거짓말처럼 3대8 역전패를 당했고, 계속된 7차전마저 내주면서 끝내 월드 시리즈 진출에 실패하고 맙니다. 또 다른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린 스티브 바트만이 건드린 파울볼을 경매로 사들여 공개 폭파쇼까지 벌인 시카고 컵스는 또다시 시아니스의 후손들을 무료로 입장시키고 염소의 후손을 리글리 필드 내로 모셔오는 등 염소의 저주를 풀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계속했으나 효과는 없었고, 어느새 시간은 흘러 컵스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1908년에서도 무려 103년이나 지난 2011년이 되었습니다. 2011 시즌에도 어김없이 지구 하위권을 전전하는 성적에 실망하고 있던 시카고 컵스의 구단주 톰 리케츠는 테오 앱스타인과 보스턴 레드삭스의 사이가 틀어졌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자신들처럼 오랜 기간 저주에 시달리던 레드삭스에게 우승을 안겨준 앱스타인이야말로 컵스의 오랜 수건인 월드 시리즈 진출과 우승을 이뤄줄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 판단하여 그에게 파격적인 연봉과 함께 단장이 아닌 사장직을 제안합니다. 당시 레드삭스 내부의 여러 이슈들로 인해 지쳐있던 앱스타인 역시 새로운 도전을 원하고 있었기에 그는 결국 컵스의 제안을 수락하며 2011년 10월 12일 시카고 컵스의 새로운 사장 자리에 올라섭니다. 86년간 풀리지 않던 밤비노의 저주를 풀었던 그가 이번에는 한 세기가 넘도록 풀리지 않고 있는 염소의 저주라는 새로운 보이지 않는 적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매 시즌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며 언제든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던 보스턴 레드삭스와 달리 3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시카고 컵스가 당장 우승에 도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앱스타인은 자신의 계약기간 5년의 마지막 시즌인 2016년을 우승에 적기로 설정합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저주라는 단어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는
보스턴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주란 시카고 컵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을 이루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들을 가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고, 낙후된 구장 문제, 처참한 팜 시스템, 팀 재정을 해치는 악성 계약들, 그리고 계속된 패배로 인한 팀 스피릿의 부재 등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시켜 나갑니다. 취임 직후 대표적인 먹튀이자 팀 케미스트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던 카를로스 잠브라노를 마이애미 말린스로 보내버린 그는 2013년에는 스캇 펠드먼, 맥 가자를 처분한 데 이어 알폰소 소리아노를 뉴욕 양키스로 트레이드 시켜버립니다. 기존의 악성 계약 선수들을 처분하는 동안 그 자리는 젊고 유능한 선수들로 채우기 시작했는데, 앱스타인은 레드삭스 단장 시절 아드리안 곤잘레스를 데려오기 위해 보내야 했던 앤서니 리조를 2012년 영입하였고, 2014년에는 유격수 유망주 에디슨 러셀과 중견수 유망주 맥키니를 트레이드를 통해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2013년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크리스 브라이언트를, 2014년 드래프트 전체 4순위 지명권을 카일 슈와버에게 쓰는 등 타자 유망주 수집에 열을 올리던 그는 2012년에는 마이너리그 유망주 카일 핸드릭스를, 2013년에는 볼티모어에서 별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던 제이크 아리에타를 데려오며 투수진 부강 역시 놓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리셋 버튼을 누른 것과 같은 대대적인 선수단 리빌딩을 펼치는 동안 시카고 컵스의 성적은 여전히 처참한 수준이었지만, 이는 컵스가 저주를 풀기 위해 거쳐가야 할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앱스타인은 생각했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그가 취임 당시 우승하겠다고 공언한 2016년을 1년 앞둔, 그리고 영화 백투더퓨처에서 시카고 컵스가 월드 시리즈 정상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던 2015년이 되었습니다. 성적을 포기하면서 선수단 재편에 박차를 가했던 앱스타인은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적을 내는 것을 목표로 했고, 이를 위해 만년 꼴찌팀 템파베이를 월드 시리즈까지 올려놓으며 두 차례나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한 조 매든을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합니다. 감독 선임에 이어 트레이드를 통해 리드오프를 맡아줄 중견수 덱스터 파울로와 새로운 주전 포수 미겔 몬테로를 영입하며 부족한 포지션 보강에 열을 올리던 앱스타인은 자신의 계획에 방점을 찍어줄 대형 계약을 준비하였고, 그 대상은 바로 FA 시장에 나온 존 레스터였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 시절 치맥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받으며 앱스타인이 팀을 떠나는데 결정적인 단초가 되었던 레스터였지만, 그는 시즌 도중 오클랜드로 트레이드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2014 시즌 219.2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16승 11패, 방어율 2.46, 탈삼진 220개를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자완투수로 올라섰기에 강력한 1선발, 특히 포스트 시즌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빅게임 피처가 절실했던 시카고 컵스에게 최상의 매물이었고, 앱스타인은 그에게 6년 1억 5,500만 달러 초대형 계약을 안겨주며 그토록 원하던 에이스를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2015 시즌, 앱스타인의 예상대로 시카고 컵스는 성적을 내기 시작합니다. 몇 시즌간 성적을 버리면서까지 영입했던 선수들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는데, 제이크 아리에타가 특급 에이스로 거듭나면서 레스터, 아리에타, 해멀, 핸드릭스로 이어지는 선발진은 내셔널리그 최고 수준을 자랑했고, 마무리 헥터 론돈을 비롯해 페드로 스프로, 저스틴 그림으로 구성된 원진 역시 팀 승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타선 역시 크리스 브라이언트와 앤서니 리조라는 두 명의 유망주가 30홈런, 100타점이 가능한 타자로 성장하며 잠재력을 폭발시킨 가운데, 후반기 타선에 엄청난 화력을 더해준 카일 슈와버의 합류와 부상 선수들의 복귀로 날개를 단 시카고 컵스는 시즌 97승 65패를 기록, 컵스 구단 역대 최다승 타이 기록을 세우며 눈부신 정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조 매든 감독이 올해의 감독상을, 제이크 아리에타가 사이영상을, 크리스 브라이언트가 신인상까지 싹쓸이하며 이들을 선택한 앱스타인의 예상이 또 한 번 적중하는 순간이었지만, 그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지구 우승도 노려볼 수 있는 성적인 97승을 거두고도 지구 3위에 머물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의 두 팀 세인트루이스와 피츠버그가 리그 전체 승률 1, 2위를 나눠 가지는 미친 시즌을 보낸 덕분에 리그 전체 승률 3위를 기록하고도 와일드카드 게임을 치러야 했던 시카고 컵스. 그러나 피츠버그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사이영 위너 아리에타의 완봉 역투에 힘입어 첫 번째 관문을 뚫은 시카고 컵스는 디비전 시리즈에서 만난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시리즈 동안 무려 10개의 홈런을 날리는 등 이번에는 가공할 만한 타선의 힘을 자랑하며 시리즈를 4경기 만에 끝내버립니다. 지구 1위와 2위를 연거푸 물리치며 12년 만에 다시 올라온 챔피언십 시리즈 무대.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시카고 컵스 선수들은 공수에서 모두 뉴욕 매츠에게 압도당하며 내리 4연패를 당하고 말았고, 그렇게 컵스의 질주 역시 월드 시리즈를 눈앞에 두고 멈추고 맙니다. 비록 저주의 시간은 107년으로 연장되었지만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진출한 2015 시즌은 특히 다수의 젊은 선수들이 포스트 시즌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컵스에게 충분히 성공적인 시즌이었고, 이제 시간은 어느새 앱스타인의 계약 마지막 해인 2016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우승의 적기로 판단했던 2016년이 되자 앱스타인은 대권 도전을 위해 더욱더 공격적인 영입 전략을 취했고, 그는 FA로 풀린 선발 투수 존 레키와 유틸리티 플레이어 벤 조브리스트를 데려오며 마운드와 타선에 힘을 더합니다. 그리고 우승 전력이 갖춰졌다고 판단한 앱스타인은 마지막으로 시카고 컵스 선수단과 팬들에게 2016년 자신들이 우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야구공 실밥의 개수는 108개, 리글리 필드의 홈플레이트에서 좌우측 펜스 폴대까지의 거리 108m, 컵스의 우승을 예언했던 영화 백투더퓨처의 상영 시간은 108분, 7전 4선승제 월드시리즈 우승을 위해 필요한 아웃카운트는 108개, 컵스 구단주인 니켓 가문이 세운 증권가의 위치는 108번가. 이 모든 것이 시카고 컵스가 마지막 월드시리즈를 우승한 지 108년째인 2016년 시카고 컵스의 우승을 예견하는 신호들이라는 앱스타인의 설명처럼, 시카고 컵스는 시즌 초부터 리그 최강 전력을 자랑하며 지구 1위를 질주하기 시작했는데, 시즌이 중반을 넘어가자 앱스타인은 보스턴 레드삭스 시절 노마 가르시아 파라를 보냈던 것처럼 트레이드 마감 기한을 앞두고 또 하나의 승부수를 던졌고, 그것은 상식을 초월한 구속으로 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올라선 아돌비스 체프먼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팀 최고 유망주 글라이버 토레스를 포함해 무려 4명의 유망주를 내주면서까지 시즌 후 FA가 예정된 서비스 타임이 고작 3개월 남짓한 선수를 데려온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월드 시리즈 우승이었고, 체프먼 영입을 통해 마지막 퍼즐 조각을 채운 시카고 컵스는 시즌 최종 성적 103승 1무 58패를 기록, 8년 만에 지구 우승은 물론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위를 달성합니다. 정규 시즌을 통해 명실상부 올해의 최강팀이 된 시카고 컵스는 전력상 우위를 바탕으로 디비전 시리즈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짝수 신화를 종결시키며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했고, 그들은 에이스 존 레스터의 눈부신 역투를 발판 삼아 LA 다저스까지 물리치며 마침내 월드 시리즈 진출에 성공합니다. 빌리 시아니스가 머피와 함께 리글리 필드를 찾았던 1945년 이후 무려 71년 만에 밟은 월드 시리즈 무대. 그들의 상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컵스와 마찬가지로 와후 추장의 저주에 시달리고 있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그리고 그곳에는 앱스타인과 함께 보스턴 레드삭스에게 86년 만에 우승을 안겨주었던 테리 프랑코나가 있었습니다. 저주와 저주의 만남, 그리고 밤비노의 저주를 푼 두 주인공 간의 대결로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2016년 월드 시리즈. 디비전 시리즈와 챔피언십 시리즈를 거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오던 시카고 컵스는 그러나 차갑게 식어버린 타선으로 인해 고전하기 시작했고, 마운드의 힘을 앞세운 클리블랜드가 시리즈 주도권을 가져가며 컵스는 4차전까지 1승 3패 절대 열세에 놓이는데요. 단 1승만 더 내주면 또다시 지긋지긋한 염소의 저주가 계속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12년 전 앱스타인의 팀이 그랬던 것처럼 저주란 기적이라는 단어로만 극복할 수 있는 존재였고, 그렇게 또 한 번의 기적이 펼쳐집니다. 벼랑 끝에 몰린 채 홈 리글리 필드에서 맞이한 5차전, 선발로 나선 에이스 존 레스터의 6이닝 2실점 호투와 4차전 결정적인 에러로 팀 패배의 원흉이 되었던 크리스 브라이언트의 홈런에 힘입어 시카고 컵스가 반전의 1승을 만들어냅니다. 클리블랜드의 홈 프로그레시브 필드로 무대를 옮긴 6차전, 마운드에서 아리에타가 호투한 가운데
이틀 전 홈런포를 가동한 브라이언트가 1회 초 선제 솔로 홈런을 터뜨린 데 이어 3회 초 만루 상황에서 타석에선 에리슨 러셀이 댄 오테로를 상대로 그랜드 슬램을 터뜨리면서 시리즈를 7차전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맞이한 최후의 7차전. 저주를 끊기 위한 양팀 선수들의 처절한 승부 속에 두 팀 모두 믿었던 투수들이 얻어맞으며 난타전 양상으로 전개된 이날의 경기에서 5회와 6회 추가점을 내는데 성공한 시카고 컵스는 7회까지 6대3으로 앞서며 대망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향한 8부등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8회 말 클리블랜드의 공격. 컵스는 마무리 체프먼을 조기 투입하며 승부를 내조지하려고 했지만 연이은 등판으로 구속이 저하된 체프먼이 라자이 데이비스에게 충격의 동점 투런 홈런을 얻어맞으며 결국 동점을 허용했고, 그렇게 두 팀은 9회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합니다. 시리즈 전적 3승 3패인 가운데 펼쳐진 7차전에서 연장에 몰입하게 된 두 팀. 하지만 이때 갑작스럽게 클리블랜드 일대에 내린 강한 비로 인해 경기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클럽하우스로 모인 컵스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그들이 다 잡았던 우승 트로피를 놓쳐버린 것에 대해 또다시 염소의 저주를 떠올리려던 그때 그들의 앞에 앱스타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가서 점수를 내고 승리를 쟁취합시다. 앱스타인은 선수들에게 자신감과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의 격려 덕분인지 10회 초 조브리스트의 2루타와 몬테로의 적시타가 연이어 터지면서 시카고 컵스가 8대7 케네디 스코어로 클리블랜드를 격침. 1승 3패 후 기적같은 시리즈 역전으로 108년 동안 기다렸던 월드 시리즈 우승을 마침내 거머쥡니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팀 선수단을 개편해 우승 전력을 만든 것부터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 선수들에게 자신감과 긍정의 힘을 전하기까지 108년 만에 우승을 위해 완벽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 테오 앱스타인. 결국 그는 2016년 월드 시리즈를 우승하겠다는 사장 취임 당시 목표를 끝내 이루어내며 시카고 컵스 팬들의 한이 서린 염소의 저주를 드디어 풀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메이저리그를 통틀어 가장 지독한 저주로 불렸던 밤비노의 저주와 염소의 저주. 무려 도합 194년이나 걸린 저주들이 깨질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저주라는 단어에 함몰되어 있을 때 저주 이면에 숨겨진 진짜 문제점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를 해결한 천재 리더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는 바로 저주를 저주한 남자 테오 앱스타인이었습니다.